첫 번째 발제는 우리 아주대학교의 권재영 교수님께서 폐알루미늄 캔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과 탄소 국경세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의 에너지시스템학과의 권재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폐알루미늄 캔의 재활용을 통해서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또 요새 현안인 유럽의 탄소 국경세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점에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으로는 이제 순환경제가 이제 최근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고갈이 되고 있고 또 그 자원을 재활용을 하자, 이제 이런 면에서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순환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재활용을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클로즈드 루프라고 그러는데 같은 용도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여러 번에서 계속 무한하게 반복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이제 순환 경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NDC라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순환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알루미늄 캔은요, 사실 재활용이 가장 쉬워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소재인데요. 그런데도 왜 이제 제가 이슈화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드리고자 하냐 하면은 일단 모범 사례로서의 뜻이 있고요. 또 이게 현안으로 당장 수출입이나 그런 경쟁력 관련해서 탄소 국경세에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크사이트에서 이제 알루미늄 신재 새로 만드는 거를 만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절감이 정확하게 얼마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해외에서 이제 가장 석탄을 써서 가장 비효율적으로 만든 경우에 우리가 수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을 하는 것은 한 에너지 95% 그리고 탄소 배출이 96%까지 이제 감축을 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원자재 이제 수입 의존도가 감소되고 국내의 재활용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시의적으로 급박한 이유는 탄소 국경세라는 것이 이미 예비 시행 기간으로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2016년이 되면 이제 본격 시행이 돼서 정말로 관세를 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철강이 첫 번째 품목이고요.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알루미늄이 중요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서 지금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알루미늄 캔 재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굉장히 일찍 EPR 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모범 사례에 가까울 정도로 수거율하고 재활용은 높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이 재활용이 되는 것이 이제 높은 부가가치를 그리고 순환 경제에 될 수 있는 품목으로 재활용을 안 가고 걷어들인 것이 이제 한번 쓰고 소모돼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수출이 되거나 뭐 이런 분류상에 이제 약간의 비율이 있어가지고 고부가 가치로 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요것을 알루미늄이 지금 제일 잘 되는 품목이니까 조금 개선을 해서 수출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도록 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치는 거는 이제 96%가 되는데 그 거친 96% 중에서 캔에서 캔으로 가는 것이 대충 38%인데 이제 합금 원료가 되면은 좀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는 괜찮은데 이제 탈산재라고
화학 원료로 쓰게 되면 이제 영원히 이제 다시 재활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탈산재와 수출이 되는 부분을 이제 문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은 폐 알루미늄과 이제 캔 부분이 있어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폐 알루미늄 전체의 수출입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그 중에 캔만을 이제 하는 건데, 캔만을 분류를 해서 수출입 통계를 낸 건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구할 수 있었던 거는 작년, 재작년 정도이고요. 폐 알루미늄은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EPR이 시작된 2003년부터를 보시면은 지금 수출을 하는 양이 이제 청색 그래프의 청색선이 되겠습니다. 축은 이제 왼쪽이 되겠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0,000톤이 안 되다가 이제 수출하는 것이 20,000톤 가까이로 늘어났는데,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제 절대적인 수준으로 보면 2배 정도로 증가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수입 대 이제 수출 비율을 보시면 그 전체 사용량이 많아서 증가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은 최근에 들어서 수출되는 게 비율이 수입 대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나서 1.7%에서 6.3%까지로 이제 늘어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건 전체 폐 알루미늄의 이제 수출입 중량이고요. 그 중에서 폐 알루미늄이 자꾸 수출이 되고 있다. 그럼 어떤 것이 수출이 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캔 부분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캔 부분을 봤을 때는 저희가 2022년도 봤을 때 이제 수출 단가는 1.6불 kg당인데 수입은 2.0이고요. 또 2023년을 봤을 때도 수출 단가가 이제 1.5고 수입 단가는 1.6으로 더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될 부분을 내수로 수입하고 상쇄를 해서 돌리면 이제 여러 가지로 효과적으로 수입 의존도도 줄이고 부가가치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분석할 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보면은 단순 수거량 중심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창기 20년 동안은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우리나라가 수거율이 세계적인 수준에 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이 수거율이 증가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80% 정도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가치 체계를 전환을 해서 양보다는 질로 전환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 알루미늄 스크랩 중에 고부가 가치로 이제 주로 알루미늄 캔만 걷어서 찌그러뜨려서 이렇게 뭉쳐놓은 그런 것들이 수출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으로 이게 어떤 점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잘 순환 경제로 돌지가 않는가 하는 면을 이제 보고자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제일 잘한다는 독일의 사례를 제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랑 매우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도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서 수거를 딱 하고 분리 수거장에서 이제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져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다른 점이 이제 이원화를 해서 고품질을 보다 시장 경제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부터 이제 듀얼로 해서 품질을 가격에 반영을 해서 품질이 더 좋은 건 돈을 더 주고 사가서 모두가 이제 부가가치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독일도 이런 게 이제 제도화가 된 게 굉장히 오래된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트라이얼 앤 에러를 거쳐서 했습니다만 이제 포장재법 2019년에 도입된 데서 굉장히 이게 체계화되고 구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사정에 맞게 좀 개편은 돼야 되겠습니다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자원을 이제 등록을 하고 포장재의 재질을 등록을 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 정보가 괜히 전산 시스템만 갖춰서 등록하는데 수고로움만 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디자인이나 이런 면에서 재활용이 어떤 것이 쉬운 디자인이고 어떤 것이 어려운 디자인인지 이런 부분을 트래킹할 수 있는 데서 좀 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고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재활용을 80% 수준에서 나머지를 이제 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요 시스템으로서 추가적으로 좀 더 얻어서 9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제 제가 이원화된 체계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랑 똑같이 이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공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상업용 건물에 분리 수거를 위한 그 쓰레기 저기를 여러 가지 갖다 놓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7종 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상업용지나 공원이나 이런 데서 어렵다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따로 이런 밴딩 머신으로 넣고 이제 거기다 수거를 하면 돈을 이제 좀 더 많이 보상을 해주는 이런 이원화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기존대로 하고 있고요. 수거를 할 때는 이제 온도고라고 그 청소차가 다니면서 이제 공공장소에서 저런 밴딩 머신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수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구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저런 게 이제 몇 개 있는 그런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확산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왜 안 되냐 하면은 이제 시스템 체계가 이원화 안 돼 있고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장비 가격도 있고 그런 놓는데 밴딩 머신에 이제 관리라는 장세 임대료도 있고 이런 것이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거를 규제가 이제 전부 일변도로 돼 있기 때문에 좀 풀어줘서 이원화를 하는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으로 이제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환불을 하는데 0.25 유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긴 한데요. 현재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0.25 유로면 한 300원이 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격이 100원대는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 소매점에 놓는 건 의무인데 요게 이제 인센티브로 많이 거치면은 그쪽도 이제 보너스로 돈을 더 받게 됩니다. 이제 이래서 이쪽에서 가게에서 판매되는 거는 가게에서 98% 이상 거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일반 수거는 그럼 우리나라랑 뭐가 다르냐 하면 뭐 똑같습니다. 가정용으로 정기 수거 이제 아파트에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수거하는 거 똑같고요. 공공 장소에 수거함이 있고 분리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더 잘해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생산자 책임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런 걸 거두려면 이제 돈 되는 거니까 프라이빗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민간 경제 차원에서 이제 의무가 아닌 영리 조직을 이제 듀얼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PRO라고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과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고 어떻게 보면 협력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공공은 가정이나 이미 잘 되는 걸 전체적으로 많이 얻고 돈 되는 것만 따로 이제 민간의 업체들이 경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쪽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최종 소비자가 차등 요금을 지불하고 품질에 따라서 돈을 내고 가져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캔의 이제 스크랩이 품질이 우수한 경우에는 돈을 더 주고 고객이 사갈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가격이 측정되는 것이 아니고 더 필요하면 더 돈을 주게 돼 있고요. 그 품질에 관해서는 제3자 관리 정기 품질 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의 책임은 지금 현재는 이제 책임이 막중한데 돈을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품질 수준이나 했는데 참여를 하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까 그 PRO에서 돈을 주고 사가는데 이제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불순물과 뭐가 적고 잘 찌그러뜨려서 활용하기가 편하면 돈을 더 주고 사갈 수 있게 시장 경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인증이 돼 있고요. 불순물 허용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뭐 급한 경우에는 아주 불순물이 많은 것도 돈을 조금 주고 사갈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나라도 이제 고철 유통상들이 작은 데서 큰 데로 이제 돈을 받고 넘기는데, 그런 데에서 뭔가 가공을 해서 혁신 기술을 도입을 할 수 있는 민간 경제가 체계가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구조가 굉장히 민간 경제에서 중요한데요. 소매업체는 수거된 컨테이너당 이제 취급 수수료를 이제 무게당으로 받게 되겠고요. 이제 아까 그 소매점은 이제 자주 거쳐서 자주 가져갈 수 있게 되면 우수 점포가 돼서 좀 더 돈을 더 받고, 그래서 그 점포는 좀 더 버리기 쉽고 이런데 어디다가 놓으면은 좀 더 잘 거칠까. 그리고 또 손님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잘 버릴 때를 못 찾고 있을 때 안내를 해준다든가 이런 걸로서 추가적인 보너스를 갖추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공 요인은 보증금이 일단 있기 때문에 좀 회수율이 높고, 반환이 편리하고 품질 중심의 이제 차등 보상을 한 부분이 이제 그래서 부가가치를 나눠 줄 수 있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한 부분이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려해 볼 만한 거, 이걸 다 하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것이 적절한지 변형해서 이제 개선을 고려해 볼 만한 것이 품질 기반한 차등 보상 체계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켄트캔의 경우에 이제 제가 뭐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제 분담금을 낸 업체가 못 받아가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세금을 낸 회사가 받아가야지 수출이 돼서 세금을 안 낸 외국 기업이 혜택을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국 기업이라는 거 해외의 사업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품질 인증 시스템이 있어야 이제 품질 기반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무슨 공인 검사기관이나 이런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제 보증금과 현행의 이제 분담금의 그 관계도 또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재활용이 될 때 아까 중간 단계에서 품질이 개선되는 혁신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재활용 산업을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그 잘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 같은 것을 이제 육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 개선 효과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알루미늄 캔이 거쳐서 안에 순환 경제가 되면 내수기 때문에 이제 수출과 직접적인 관련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재를 수입을 하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접적이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죄송하다고 이제 그 능력이 일단은 이런 식으로밖에 데이터가 안 돼서 제가 분석을 못한 데에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는 포텐셜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텐셜이 어느 정도 있냐 그랬을 때 이제 일자리나 뭐 재활용 산업 이런 것을 계속 해오시고 계신 거니까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탄소 국경세만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우리나라가 23년에 이제 그 4억 부를 수입을 했습니다. 4억 부 수출을 했습니다. 알루미늄이 들어간 여러 가지 부품입니다. 물론 이종제는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그레이드나 여러 가지로 이제 따져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4만 부를 갖다가 신재를 저희가 수입을 안 하고 내수해서 잘 돌게 된다. 그랬을 때 이 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감축 효과가 일단 톤당 최대로 이제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서 석탄으로 제조된 거라 뭐 16톤에 알루미늄 1톤당 16톤의 이산화탄소가 최대 이제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좀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수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최대 이 정도 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1년에 한 1,000억 원 정도의 탄소 국경세 감축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스크랩을 많이 수입해 오는 데가 동남아, 태국 같은 데인데 그쪽에서 이제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중국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이제 굉장히 변동적이다. 하지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을 다시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차근차근 이런 것부터 해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걸로 오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